네, 세기의 단판으로 불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양국은 큰 진전이 있었다며 자평했지만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이 마무리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번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와 시진핑 이 두 스트롱맨이 첫 대면을 한 것으로 관심이 좀 컸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좀 싱겁게 끝났다는 평도 좀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첫 대면이다 보니까 탐색전의 성격이 좀 짙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예. 소위 우리가 세계적인 양각의 지도자가 처음 만나는 거고 예. 처음 만날 때 만나면서부터 사실 중미 간에 미중 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게다가 트럼프의 대중 정책이라든지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시진핑 입장에서 먼저 자신들의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 입장 차를 확인하고 예. 의견을 나눈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 의미의 탐색전이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동안 쭉 살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 강력한 불만을 제기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번 정상회담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협력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부야 어떻게 되었든 외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이 소위 미국의 집중 공격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또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신뢰도 구축했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미중 간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뭐 북핵이나 사드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미 무역 적자.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이 흑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이제 중국 측에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그러면은 그동안 트럼프가 중국에게 계속 강조했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환율 조작국 지위를 환율 조작국을 다 재지정한다든지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무역 불균형에서 100일 계획이라는 거를 통해서 예. 일단 시간 벌기에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예. 중국이 도대체 우리가 무역 불균형이 중국과 이렇게 나는 이유를 한번 조사해봐라. 그게 이제 90일 있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적어도 양측이 100일 정도는 탐색을 하면서 본다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그 시간을 버는 거는 장점으로 이 성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트럼프라는 지도자를 만난 거죠. 만나서 국제적으로 미국에 밀리지 않는 모습, 예를 들면 공격당하지 않는 모습, 표면적으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거는 사실 시진핑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내부 경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9차 당대표 대회를 앞두고 이 소위 내부 정치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근데 바깥에서 만약에 뭐 집중 포화를 맞는다거나 삐걱거리는 미중 관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려운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사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북핵과 사드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해법이 제시될지 좀 많이 좀 지켜봤는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네. 사실상
시 주석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이런 건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예상하세요? 사실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서로 수많은 의제를 늘어놓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의견차만 확인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공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중국도 갑자기 이 기존 입장에 대한 변화를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을 안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북핵 문제,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북핵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 부분을 주요 의제로 얘기할 거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사드 문제도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오는 거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고민이 이제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문제와 북핵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의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내부 회의에서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럼 그 전달했다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설득을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미국의 독자적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죠. 그다음에 무슨 뭐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선제 타격론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뭐 안 되면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든지,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칼빈 스노우를 지금 한반도 해역 쪽으로 전진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카드의 하나로 쓰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북핵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중국도 거기에 걸맞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문제가 같이 풀어가는 의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자 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실 던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사실 숙제를 안고 지금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사드 보복이 40일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드 보복이 언제까지 될지 또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들? 뭐 중국은 보복한 적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실 우리가 그 WTO 통상 제소하기도 어렵고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뭐 전면적으로 확산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한테 압박을 받았다고 똑같은 입장이죠. 우리가 사드 배치를 중국이 압박한다고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처럼 중국도 미국이 이 문제를 보복 해제하라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갈 텐데 더 이상 이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좀 지금까지 이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타격을 중소업자들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지금 사실 롯데 같은 경우도 영업정지가 끝났는데 재연장을 했단 말이죠. 그건 혼자 결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중앙의 구체적인 결정이 없으니 일단은 지금 좀 더 두고 가보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부분이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수위 조절에 따라서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과 같은 패턴이 일단 5월 초에 중미 전략 경제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무으로 배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회담 이후에 양국 고위급 인사가 이제 우리나라를 차례로 방문을 하는데, 자, 이때 북핵이나 또 사드와 관련해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황교안 대행하고 전화도 하고 회담 전에는 이제 아베 총리하고 또 전화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아베 총리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한미일 구조, 이 소위 동맹 구조를 가지고 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에 이제 그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인 우다웨 육자회암 중국 수석 대표가 오죠. 와서 이제 중국 측이 이해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의 얘기를 우리한테 할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오면 되게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을 만나고 그럽니다. 그 중에 혹시 이제 누군가 그 새 정부나 새 지도자가 오게 되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정한 그런 이제 논의가 있을 건데 그게 끝나고 나면 16일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또 방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미국의 입장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결정적인 리더십 공백을 지금 겪고 있고 지금 누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고 중국, 미국, 한국 이 세 나라가 상당히 이 문제를 두고 그 전략적인 머리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격동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그 대북 독자 제재 이런 강수를 또 시진핑 주석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북 압박에 나설지가 좀 관심인데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그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일단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핵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같은 형태로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면 우리가 분명한 미국식 방법을 채택할 테니 중국도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좀 더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그냥 놔두고 간다면 미국한테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죠. 혹시 북한이 중미 관계의 어떤 타협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6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하면 사실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사태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을 나름대로 제어하면서 이 소위 시간을 좀 보면서 작전을 짜는 그런 모색기를 가질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 상황에서 뭐 갑자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든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당장 실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